저희 회사 정말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어차피 다운로드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빨리 말씀드리면 저희는 연구하던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4명이랑 기술 교육하던 저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해서 저희는 이제 알고리즘보다는 데이터 쪽에 좀 집중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나중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산업 현장의 문제는 산업 현장의 전문성을 어떻게 디지털화 시키냐, 그러니까 데이터화 시키냐에서 그 승패가 갈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AI 기술이 사실상 오픈소스로도 만들어지고 있고 좋은 회사들의 기술로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결국에 그 기술들을 얼마나 잘 응용해서 산업 현장의 전문 지식을 데이터화 시키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저희가 알고 있는 기술과 공개되어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현장에 해결할 수 있는 AI 모델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런 자리에 올 때 참 고민이 많은 것이 어떤 걸 궁금해 하실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네. 사실 유저들이 사용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서 AI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인지 판단 제어라고 하는 AI가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그 상황에서 인지와 판단의 영역에서 보통 비전과 AI가 쓰이고 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룰 베이스나 강화 학습으로 많이 효율화시키고는 있지만 사실상 저희 생각으로는 인지 판단은 이 AI 개발 프로세스에 많이 영향을 주고 현재 현장에서의 의사결정을 하는 알고리즘은 이제 룰이나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이제 의사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현장의 문제를 데이터화 시키는 것을 해결하고 그 AI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에서 마치 챗GPT처럼 쉽게 AI를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지금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까지 같이 만지는 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많은 회사들처럼 AI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개발하고 있고 대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고객사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형태로 모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하냐면 사실 저희 경험으로는 AI 기술이 많은 회사들의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기술력이 상향 평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AI를 만드는 프로세스가 꽤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의 전문성과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모델링을 하거나 이 모델링을 소프트웨어에 얹거나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조직 구성원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플랫폼을 제공해 드릴 때 교육을 좀 중시해서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첫 번째 프로젝트 정도는 같이 해서 저희가 일해서 성공했던 방식을 한 사이클을 돌려서 같이 성공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고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 보도자료 같은 거 보시면 저희가 일본의 철강 회사나 일본의 자동차 회사가 저희 플랫폼으로 AI 모델을 개발하실 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때때로는 저희가 직접 일을 수행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양한 형태의 AI인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사실 비전 AI라고 하는 것은 머신 비전이라고 이제 스콥을 좁히면 모르겠지만 결국에 사람의 시각 지능을 대신하는 인지와 판단을 대신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디텍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간불인데 사람이 횡단보도 올라가 있을 때 알람을 주고 1.5km 이상일 때 휴대폰을 키면 알람을 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저희가 해야 되는 산업 현장의 AI를 문제를 푸는 방법인데요. 사실 앞서 많은 분들께서 MLOps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저희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MLOps는 사실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DevOps처럼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엔비디아에서는 2018년도부터 이제 MLOps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엄청 단순하게 잘 그렸습니다. 구글이나 이런 데 보시면 엄청 복잡하게 그렸는데 사실 이제 왼쪽 거 그냥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에서 정의한 MLOps는 위에 6개 라인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소화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라벨링하고 검수하고 학습하기 직전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AI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한 다음에 시스템에 디플로이 한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자료가 아마 공유됐을 텐데 버튼 클릭하시면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영역을 저희가 얼마나 빠르게 실험할 수 있냐인데 이게 왜 MLOps라는 개념으로 제가 사실 AI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앞에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은 통계학 기반이라고 그냥 단순화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저희가 가설을 세우고 저희가 가설이 세운 게 실험을 해서 검증을 했고 맞으면 이게 현장에 디플로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가설과 실험과 검증이 반복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이클 돌릴 때 9개월 걸리면 그냥 그 해 이제 사실 AI 프로젝트 농사는 망하는 거고요.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에 많은 회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사이클 돌려서 실험을 하고 현장 데이터를 디플로이 한 다음에 이게 먹히면 이 가설 안에서 또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서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MLOps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사실 이게 저희가 정의한 MLOps인데 문제를 정의하고 현장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취득한 다음에 저장하고 데이터를 소화하고 라벨링하고 검수하고 전처리 마무리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가설을 검증해야 될 데이터와 학습시킬 데이터를 선정하고 AI 모델을 만든 다음 서비스를 오퍼레이션해서 여기에서 약점 케이스와 안 되는 케이스를 확인해서 다시 이 사이클을 돌리는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MLOps고요. 여기에서 요거를 많이 돌려보면 문제 정의와 로우 데이터 X, 어노테이션 Y,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F라고 하는 함수 인공지능을 어떻게 정의할지를 저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MLOps가 이제 앞에 많은 분들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사실상 AI는 통신이랑 클라우드랑 전기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쓰다가 안 되면 사람들이 막 짜증내는. 그러니까 납품 중심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유지 보수 중심의 비즈니스입니다. 많은 시장의 회사들이 AI 모델을 납품하고 AS를 안 해주면서 저희가 딥러닝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고객이 스스로 AI 모델을 만들고 평가하고 학습할 수 있게 접근을 하는데 저희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좋은 AI 모델을 모니터링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을까 관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유명한 사람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메타 지금 3,000조 기업이잖아요. 여기에서 오픈소스로 VLM도 만들었고 LLM도 만들어서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 걸 말씀드리면 이분이 4월 말 뉴스에서 결국에 AI 만들어 보니까 사전학습 데이터 잘하는 것보다 현장의 AI 모델 디플로이에서 모니터링해서 약점 케이스를 찾아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딱 하나를 믿고 있습니다. 현장의 전문성을 디지털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어떤 기술이 오던 간에 실제 결함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이길 수 있는 데이터는 없다. 저희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저희 합성 기술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무조건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학습시키고 이걸 반복하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AI 모델을 만들 때 이 사이클 한 사이클을 저희는 보통 이제 저희도 2주에서 6주 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제조뿐만 아니라 이종 산업에서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들을 저희가 찾아보고 있고 이종 산업에서 문제를 풀었던 방법을 제조에 적용하고 로봇에 적용하고 로봇 팔에 적용하고 주행 로봇, 서빙 로봇에 적용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산업 협동 로봇도 많이 하고 있고요. 360도 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가까우면 팔이 움직이면 안 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팔 아래에 카메라로 석션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주는 거. 그러니까 제품과 석션을 해야 되는 위치를 찾아주는 거. 아니면 투핑거 로봇이 어디를 파지해야 되는지를 찾아주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인스펙션 AI뿐만 아니라 물류 환경이나 다양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문제를 풀려면 무조건 현장의 전문성을 데이터에 입력해야 되고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된다.
근데 커스터마이징을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할 것인가. 그 기술에 이제 창업을 하고 7년 동안 이 기술에 매달려서 범용적인 소프트웨어로 이제 일본의 T사 같은 경우에는 공장 내도 하지만 작업 안전 관리도 하고, 일본의 철강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철 분류도 하지만 인스펙션 검사도 하고 해서 결국에 카메라로 하는 건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하드웨어 엔지니어도 있어서 고객사가 원하시는 경우에는 하드웨어 기구 이제 설계까지 같이 해서 하드웨어 깔고 데이터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만들고 AI 처리하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 MES의 AI 모델의 결과값을 보내드리는 것까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빨리 한다가 그 정답이라면 커스터마이징을 했는데 AI 성능이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저희는 커스터마이징 기술을 엄청 빠르게 만드는 이제 기술을 개발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제가 해야 되는 RAV에서 AV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인지형 AI 기반으로 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이나 안전 관리들이 이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준비는 이제 비전 검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인지형 AI가 참 부정적인 피드백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준비하지 않은 장표인데, 많은 소프트웨어 벤더 회사들, 하드웨어 벤더 회사들이 AI를 진출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딥러닝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꽤 확률 기반이어서, 그러니까 저도 기계과여가지고 처음에 이해하는, 제가 좀 이해력이 좀 부족해서 처음에 저는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확률적인 마인드셋을 하면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좀 접근이 되는데, 저희 기본적인 기계 엔지니어링 관점으로는 거의 99.9 이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내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기술 기계 쪽에는 그런데 딥러닝은 확률 기반인데 프로젝트 설계를 대부분 좀 실패하십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얘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좀 뒤쪽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제조업에서 AI를 활용하는 세 가지 방법은 인지, 판단, 제어, 이 세 가지 관점인데, 인지, 센서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판단, 인지 단계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이게 무엇인가 구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디텍션 AI라고 하는 어떤 객체를 검출하는 AI와 검출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사실 디텍션은 인지 판단 같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검출하고 분류 한번 하면 인지 분류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인데, 제가 사실 이거 3개로 준비했다가 어제 발표가 다 제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앞에 2개로 좀 구분해서 가져왔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인지 판단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저희 막걸리 공장에서 AI 모델 하는 거거든요. 막걸리 공장이 이제 저희 마신 막걸리 있잖아요. 거기서 외관 검사를 합니다. 근데 수출할 때 품질이 안 좋으면 엄청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제가 영상을 여기서 만들어내진 못하는데 사람들이 눈으로 이렇게 보고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조 현장에서 품질 검사하는 환경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한 라인에 3분이 서 계세요. 근데 1차, 2차, 3차에 결함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해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성능은 안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피로, 집중도. 그 다음에 아침에 자녀가 말썽을 부렸다. 머리에 생각이 난다. 하품하다가 눈물이 나서 못 봤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못 봤다. 이런 변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비전 AI로 풀면 컨베이어 벨트에서 데이터가 들어오고 영상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얘가 비즈니스 로직에서 양불 판정을 하고 양품과 불량품에 대한 통계를 MES로 보낸 다음에 불량품을 제어 단계에서 이렇게 툭 내미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떤 제조 현장에서 AI 프로젝트를 접근을 한다고 하면 인지 판단 제어 관점으로 저희가 좀 보면 좋습니다. 인지는 하드웨어를 좀 많이 건드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떤 카메라가 우리 제품을 전체 커버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카메라가 우리가 찾는 결함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제 거기에서 뭐 아까 앞서 좋은 회사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레졸루션 기법을 쓸 수도 있지만 저희는 실제 데이터를 그대로 취득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하드웨어를 좀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을 태우면 프로세싱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냥 ISO나 셔터 스피드 같은 걸 그냥 컨트롤하고 그걸 기반으로 그냥 안정적으로 뽑아내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MLOps 잠깐만 말씀드리면, 결국에 인지 판단 제어하고 나면 이거 잘못됐네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향상시키는 프로세스가 MLOp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으로 왜 이런 걸 해야 된다, 앞서 좋은 회사들이 말씀하신 케이스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 생각으로는 결국에 산업진흥화, 그러니까 현장에 AI 모델을 넣기 위한 핵심 방법은 네 가지인데, 이 첫 번째 설계 분석, 저거는 막 그럴듯하게 적어놨는데 그냥 한두 번 해보면 그 현장 아시는 분들 금방 배우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저희 경험으로는 한두어 번 이렇게 돌아가면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 저희 같은 회사 보고 얘네들 어떻게 하는구나 이 감이 오십니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게 막 저희가 딥러닝 알고리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다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만 아시면 저희 마치 윈도우에서 메모장에 기록할지 워드를 기록할지 뭐 이런 거 선택하는 것처럼 기술을 선별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장 중심의 AI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험 검증을 반복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유지보수입니다. 이 유지보수는 저 이외에 많은 회사들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계신 분들 동일한 얘기를 들으실까봐 이 두 개로 좀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중심과 실험 반복은 어떤 것인가? 근데 로우 데이터 설계할 때 하드웨어 업체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저 오늘도 경북에 있는 이제 경상권에 있는 회사를 만나고 왔는데 사실 하드웨어 업체 저희한테 소개시켜 달라고 하셔서 제가 기존에 쓰시던 업체랑 저희가 같이 해도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하드웨어 업체가 경험이 많으면 너무 좋은데 사실 현장의 전문성을 제일 잘하는 분들은 현장 전문가 현업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랑 하드웨어 설계해서 데이터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만들면 사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또 소개하면 저희가 피 떼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안 하고 쓰시던 업체 쓰시고 데이터 들어오는 파이프라인만 만들면 됩니다. 그 회사들이랑 맥락이랑 센서랑 피사체랑 환경만 설정하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부산 경남에 보면 중공업이 많잖아요. 근데 중공업이 장치 산업이나 큰 하드웨어를 만지는 산업이다 보니까 엄청 더워요. 뚜껑이 열려 있거든요. 공장 뚜껑이. 그러면 빛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계절의 영향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이 철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철강회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절 변화에 따라서 재질의 수축 이런 것도 발생하고 철강 이전의 공정에서 들어간 시료들의 변화가 생겨서 결국에 계절별로 결함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해야 된다가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벨링은 앞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관점은 저희 오토 라벨링 쓰는데 오토 라벨링은 라벨링을 빨리 하는 기술은 아닙니다. 오토 라벨링을 저희는 어떻게 쓰냐면 소수의 사람이 라벨링하고 소수의 사람의 일관성을 AI에 입혀서 AI가 라벨링하면 일관성 있는 GT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플랫폼 내용은 하나도 없지만 플랫폼 관점에서 보면 알고리즘을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알고리즘 중에서 제일 괜찮은 알고리즘이 선택이 되면 데이터의 베리에이션을 계속 바꿔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보통 설계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프로젝트를 하면 한 1주 정도의 AI 모델 하나 만들어서 어떤 알고리즘이 그나마 제일 괜찮은지 하나 검증한 다음에 걔를 받고 데이터 베리에이션을 계속 바꿔가면서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사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 공개 자료에는 이게 좀 가려져 있어요. 이게 요런 데이터 라벨링 할 때는 저희는 소수의 라벨러가 라벨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막내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저희가 딥러닝을 믿는다고 하면 딥러닝은 데이터의 특성과 편향을 학습해서 데이터의 특성과 편향을 이해한 AI 모델이 나와서 내가 학습한 데이터의 특성과 편향을 계속 처리하는 애잖아요. 막내 데이터를 학습하면 새로운 막내가 태어납니다. 전문가로 학습시키면 새로운 전문가가 태어나는 구조인데 많은 회사에서 현장에서 막내한테 이걸 시키세요. 그러면 안타깝게 새로운 막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절대 지향하고 있고요. 저희는 특정 데이터에 몇 년도 어디에서 어떤 공정에서 어떤 라인에서 데이터가 생성됐는지가 다 추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성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도 합성을 합니다. 근데 합성 얘기는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실험 반복은 저희도 이제 괜찮은 알고리즘을 제안 드리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최고 알고리즘을 제안 드리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능이 제일 좋은가? 속도가 제일 좋은가? 성능 속도 중간에 있는 지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알고리즘으로 제공해 드리고 이게 저희도 GUI 기반으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학습을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평가가 나옵니다. 평가를 해서 누가 왜 약하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구조고요. 합성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실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실제 데이터가 넉넉치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는 실제를 기반으로 합성을 만들고 실제 합성으로 인지AI를 만들어서 현장에 도입하고 실제가 쌓이면 다시 학습하는 이 MLOps 파이프라인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결함을 합성한 것이고요. 결함의 위치나 형태를 좀 더 다양하게 바꾼 건데 이 자율주행이나 화재 뭐 이런 것도 되고요. 이 객체 바꾸고 배경 바꾸고 이런 것도 다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합성 얘기를 할 때 좀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작년 한 7월 정도 버전이거든요. 근데 합성을 막 좋아해가지고 써보면 합성 데이터가 어느 정도 너무 많아지면 모델의 성능이 붕괴가 되는 현상이 좀 나옵니다. 그럼 이제 합성을 전략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합성을 많이 해가지고 데이터를 많이 생성하면 또 새로운 라벨링 프로젝트가 생겨요. 합성이 잘 됐다 안 됐다? 이러는데 사실 사람 눈으로 본 합성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인공지능 모델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험으로는 사람이 봤을 때 약간 엉성하지만 성능이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닌 케이스도 있어서 결국에 약점을 기반으로 어떻게 데이터 합성을 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렇게 합성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한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는 그걸 기반으로 로봇 환경에서 합성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합성 기술은 저희가 써봤을 때 ODD 환경에서는 한 30% 올라간 걸 봤고 저희는 결국에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가 고민을 했을 때 학습하는 시간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합성 데이터를 5배, 10배 넣어보니 초기 모델을 학습할 때 매우 유의미하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서 이런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고객분들한테 이 산업에선 저희가 검증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 사이클 최대한 빨리 돌리고 그 다음에 이 사이클에서 MLOps를 계속 빠르게 돌리면서 현장에 있는 AI 모델을 고도화시키는 전략을 써야 된다가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모델이고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한 달 진행할 때 요거 다 달립니다. 요 전체를 한 사이클 돌리는데 저희한테는 한 20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모델 학습은 최소한 5번 정도 할 수 있는 구조여서 저희는 빠르게 검증해서 고객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기 전에 고객과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서 기대 수준을 관리하면서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고객과 협업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